아무것도 안 보이는군요. 화면 되나요? 네. 큐. 안녕하세요. KBS 기자 김의철입니다. 90년 1월에 입사를 했으니까 현재 이제 28년 거의 30년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조금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와서 여러 후배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혹시 좀 위치가 바뀌지 않았을까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금 KBS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실제로 그걸 망가뜨린 주역들은 지금 이 시각 아마 꿈나라에 있겠죠. 왜? 그런데 많은 후배들이 왜 심야에 모두 잠든 이 심야에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해야 되는지 분노가 굉장히 오늘 하루 많이 쌓였어요. 지금 이 시각 광화문 광장 정말로 지나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저 순찰 도는 경찰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국제부 직원 기자들 후배들 그리고 이 시각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 한 사람의 심이라도에게 저희들의 어떤 진심을 전달되기를 노력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촬영을 하면서 중계를 하고 있는 우리 최원석, 김한빈 촬영기자. 이렇게 저희들 이른바 저희들이 흔히 하는 말로 관계자들만 지금 이 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로 많은 생각이 들면서 제가 회사 30년 가까이 다니면서 느꼈던 경험했던 개인적인 얘기를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90년 1월에 입사해서 저희 KBS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수습 시절에 90년 4월 방송민주화 투쟁이라는 그걸 바로 겪었습니다. 그때 다 아시겠지만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싸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졌습니다. 저희들이 60일 동안 치열하게 싸웠지만 그리고 경찰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치열하게 저항을 했지만 결국 그 싸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졌습니다. 그 싸움을 진 결정적인 배경이 기자 선배들의 배신이었습니다. 당시 87년 민주화 투쟁의 분위기에 힘입어서 88년에 흥사단 이사장 출신 서영훈 사장이 취임을 하고 했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우리 KBS도 노조가 생기고 어느 정도 이제 공영방송으로서 거듭나려고 하는 몸부림을 하고 있었던 90년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입사를 했고요. 그걸 당시 노태우 정권이 그걸 놔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한 감사원의 시간의 수당 과다 지급이라는 아주 이상한 논리로 서영훈 사장을 퇴임시키고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신문 사장을 했던
서기현 사장이 낙하산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때 노조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싸웠고, 제 기억으로는 수습 시절이었지만 정확히 이제 정확한 상황이 조금 다를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전 직원과 부국장들 간부들까지 모두 나서서 이 서기현 반대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힘이 결집되는 순간 KBS 보도본부 선배 기자, 특히 정치부 기자들을 중심으로 이상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건 이런 겁니다. 아, 지금 정부에서 혹시 노조의 싸움에서 밀려서 이 퇴진하면은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KBS 노조에서 업무에 복귀를 하면은 이제 서기현 사장이 퇴진하기로 돼 있다. 이런 논리를 퍼뜨리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 이제 오랫동안 싸움을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믿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자협회가 이제 제작 복귀 선언을 합니다. 그런 배경으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협회들이 차근차근 따르면서 결국 이제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 기자 선배들의 말대로 서기현 사장은 바로 퇴진할 것 같은 서기현 사장은 임기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을 했던 그 기자 선배들의 기억을 제 가슴 속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당히 지금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고참축에 끼지만, 적어도 열심히 싸우지는 못하지만은 적어도 그 후배들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지게 만드는 선배는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현재 이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시작으로 KBS 정상화를 이룰 때까지 뭐 없는 힘이나마 보탤 생각이고요. 그게 현재 제가 싸움에 임하는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소회를, 개인적인 경험을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번 싸움, 저희들 지금 앞에는 99일로 되어 있을 것 같지만 저희들 기자들은 먼저 일주일 나섰기 때문에 106일째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 아무도 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통위가 미적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저희들은 바로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밤새워 가면서 촛불을 켰던 시민들, 결국 KBS의 진정한 주인인 시청자들의 힘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 지치지 않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고대영 사장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어. 안 보겠죠? 아무래도 지금 뭐 발 뻗고 자겠죠. 그래서 이제 고대영 사장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키워준 KBS를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후배들에게 짐을 덜어줄 수 있다면 내일 당장 사퇴를 선언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봄이었을 겁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직후였죠. 저는 고대영 사장하고 단 한 번도 같이 근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대영 사장은 워낙 잘 나가시는 분이었고 저는 뭐 평범한 기자였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술자리에서 우연히 부딪혔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김일철, 너 잠깐만 와봐. 그래서 갔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앞으로 KBS는 내가 실질적으로 이끌 거니까 나한테 줄을 서.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야.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더니 좀 자신이 약간 멋쩍은 듯이 그러다가 잘 생각해봐. 그러고 딱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고선배 그랬어요. 당시만 해도 보통 기자 사회에서는 이제 고참 선배라고 그러니 고선배. 저는 KBS 기자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인에게 줄 선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오직 공영방송 KBS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지금 거꾸로 고대영 사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장문의 편지도 보내고 단문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근데 요즘 유행하는 말로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뭐 별 한가한지 바로 읽어요. 바로 읽는데 답은 안 해요. 답을. 요즘 말로 일십에 일십. 아니,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대영 사장, 아니 메시지를 읽었으면 답을 해야지. 왜 답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 후배 욕이라도 하든지 답을 하든지. 아니 왜 일십하십니까? 내일 당장 답장 주세요. 사퇴하겠다고. 내일이 아니군요. 이제 새로운 주가 시작되니까 월요일이네요. 이제 내일쯤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수천만이 보는 그 SNS로 공개적인 질문을 했으니까 이제 답변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 서면은 후배들 정말 반성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반성하고 다짐하고 속죄하고 이런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간단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젊은 후배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느낀 생각은,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 하는 이런 것들. 그런 일이 매일매일 발생하는데 도대체 선배들, 저를 비롯한 선배들은 뭐 했나? 혹시 후배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게 저를 비롯한 선배들이 더 치열하게 싸우지 못한 결과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후배들 얼굴을 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후배들이 떳떳하게 나는 KBS 기자이다, 이런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할 때 환영받을 수 있는 이런 공영방송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또 꿈을 가져봅니다. 흔히 하는 말 있죠. 뭐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이 아니고 만 사람이 꿈을 꾸면 꿈이라니까. 지금 여기에 이 심야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 꿈은 곧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한 가지 고대영 사장 얘기를 했으니까 또 한 사람의 적폐인 이 정지환 현재 대전 총국장의
관한 개인적인 일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래도 그냥 이 KBS 많은 후배들이 그냥 우리 뉴스 안 본다 했을 때 정말로 저는 막 구역질이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막 구역질이 나지만 끝까지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난 작년부터 최순실 사태 이후로 탄핵 국면까지 쭉 보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가끔 제가 이 보도 실질적인 실무 책임자인 정지영 국장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면 그냥 오케이 알았어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었어요. 근데 3월 초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날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그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던 날이에요. 그날 정말로 KBS 9시 뉴스에서 수사 결과를 단 한 꼭지로 정리했어요. 한 꼭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반응 얘기하고 뭐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아니 어디서 무슨 정보 보고를 받았는지, 그때 보도본부 수뇌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시킬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뭐 실제로 그래서 탄핵 선고하는 날 전국에 중계차 대고 다 취소를 하고, 그날 제가 문자를 보낸 날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리포트가 나가요.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그때 이제 정부가 입수대가 된 거죠. 야, 헌재에서 기각된다니까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바람을 잡아야. 이런 뭐 제가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진 않았겠지만 그런 추측이 들고요. 그날인데 그 뒤에 이제 한 꼭지로 정리한 다음에 또 전술핵,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 논란 뭐 이런 걸 또 막 이슈의 뉴스로 막 다뤄요. 사실 아주 전술핵이라는 게 핵무장이라는 게 얼마나 민감하게 다뤄야 할 이슈인지는 이제 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걸 또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내용을 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이제 그만하시죠. 술주정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KBS를 28년 다닌 후배가, 28년 다닌 기자가 보도 책임자에게 뉴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술주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KBS의 분위기였고, 뭐 현재까지 그런 흐름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쭉 후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러 가지 발언하는 후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야, 그때 당시 그런 상황들이 떠오르면서 후배들한테는 더 심한 얘기를 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도 참 많은데 지금 국제부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짧게 좀 간단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 MBC가 부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요즘 MBC 정말 부러워요. 그래서 그 최승호 선배가 MBC 사장으로 취임한 다음 날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물론 안 받더라고요. 워낙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날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메시지 보냈냐면은, 아, 최 선배, MBC가 조금 한 발 앞서가지만 긴장하고 계세요. KBS가 곧 따라갈 겁니다.
이제 탐사 보도를 놓고 마봉춘과 고봉순이 진검승부 한번 벌여봅시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추 선배가 간단히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KBS와 MBC가 힘을 합치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소주라도 한잔 할까 하는데, 혹시 지금 이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는 시민들에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MBC에 대한 관심, MBC에 대한 관심을 KBS에게 조금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정말로 우리 조합원들 100일이 넘게 싸우고 있지만 힘이 좀 붙입니다. 작년 촛불혁명을 일으킨 시민 여러분, 공영방송 KBS 지금 제 역할 하지 못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국민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는 방송 되기 위해서 정말 저희들 열심히 또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힘을 더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발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은 우리 국제부 역시 최대수 기자.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